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중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어떤 거냐면은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자국 환율 방어에 사용할 거라는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려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게 되고,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쪽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를 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만큼 될지, 또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할지, 이런 걸 한번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현재 달러 대비 이제 일본 예나와 위안화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 대비 예나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예나가 이전에 제가 그 예나 표시채권 관련된 설명드렸었습니다만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달러 대비 100엔 내외였는데, 최근에 지금 150엔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대비 예너 가치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예너가 달러 대비 거의 한 40% 이상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다시 사상 최저치 근처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국채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작년에 150엔 근처에 왔을 때 일본이 외환시장을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하면서 이제 미국 국채를 일정 부분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그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외환시장을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죠. 이 위안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 숫자가 커질수록 달러와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런 거 숫자 읽으실 때 좀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게 쉽습니다. 앞에 통화로 뒤에 통화를 몇 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US 달러, 차이니즈 위안화로 되어 있는데, 앞에 통화 1달러로 위안화를 몇 개 바꿀 수 있냐는 얘기고, 예를 들면은 한 1년 전, 한 2022년 같은 경우는 1달러로 6.4 위안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1달러로 7.3 위안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달러와 대비 위안화가 그만큼 약세로 갔다는 얘기고, 또 뒤집으면은 위안화 대비 달러가 강세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건 간에 현재 지난 한 10여 년 중에서 중국 위안화가 사상 최저치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7.4 위안까지, 1달러 7.4 위안까지 가서 지난 10여 년 중에서 위안화가 가장 낮게 수준까지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중국 위안화 약세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중국 위안화를 방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간에 정리를 하면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국가들 중에서 넘버 원, 투가 일본과 중국인데, 이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그 달러 대비 두 나라 통화가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왔고, 결국 그러면 이 달러 대비 자국 통화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채를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채 매도의 가능성과 충격파는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총 외국인들의 보유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작년 21년 말 정도 했을 때가 가장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4,300 정도까지, 이제 제가 4,300 정도까지 이렇게 달러를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이미 굉장히 많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21년 7월 달에 4.25 트릴리언 달러를 갖고, 이게 이때가 최고치였는데, 이때 대비해서 이미 3.79 트릴리언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한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이 이미 금년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기 전에 한 10% 이상 감소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넘버 원, 투가 누구냐면, 이미 뭐 우리 다 미뤄 짐작 다 아시겠지만 일본과 중국이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는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의 추이를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먼저 여기 파란 색깔이 중국이고요. 빨간 색깔이 일본입니다. 자, 그랬는데 사실은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한 넘버원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일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때 1,300 달러 정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통해서 사실은 835까지 떨어졌습니다. 빌리언 달러가 했으니까 사실은 이미 중국은 지난 한 수년간에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 최고점 대비해서 이미 거의 한 40%, 35%, 40% 정도 이미 미국 국채 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사실은 한 2년 전이 1,3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이미 작년 한 해 이미 연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주고 하는 국면에서 이미 여기도 한 얼마입니까? 한 200억 달러 이상 포지션을 줄였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다 큰 폭으로 이미 국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걸, 그러니까 미리 이미 많이 줄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중국은 추세적으로 이미 고점 대비해서 한 40%, 35에서 한 40% 정도 이미 국채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과 중국이었고, 이 일본과 중국이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아직 갖고 있는 비중이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어떤 걱정이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 어쨌건 자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던져서 미국의 중장기 금리 다시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인데, 근데 이 어떤 가정의 논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가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가정이죠. 그런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채권을 팔아서 결국 자국 환율 방어를 하는데 사용되면은 이제 그런 가정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놀랄 건 없지만은 그 가정이 좀 틀린 가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만기별로 갖고 있는 보유 비중입니다. 이 자료를 보실 때 이걸 누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결론은 정말 재미있는 흥미로운 건데 5년 미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볼까요? 10년 이상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전체의 비중은 보시면 채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주 폭등을 했었던 20년 이상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채 5%가 안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들 10년 미만의 단기 채권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중장기 채권의 보유 비중은 10% 미만이고, 특히나 20년 이상짜리 국채 같은 경우는 채 외국인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자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령 국채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 채권 보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단기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던진다고 하면은 현재 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중장기 국채 금리를 더 위로 올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좀 쪼개서 다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 보유 물량입니다. 보시면 최고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1년도와 2013년도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때 1,30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보면은 그 기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죠.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지금은 83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수준은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이 지난 수년간이 지속적으로 국채 물량을 엄청나게 줄여왔다는 게 현재 팩트고요. 두 번째로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중국의 갑자기 국채가 물량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또 줄어든 적이 있어요. 이 차트. 이게 언제냐면 2015년, 16년이잖아요.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가
중국이 이번처럼 중국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채를 딱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국면입니다. 2015년, 16년에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국채 매도를 통해서 이제 자국 환율 방어를 시도를 했는데 이때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은 500빌리언 달러. 만약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00조 원 이상을 팔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국 이제 미국 국채 보유를 하고 있는 걸 확 팔아서 자국 환율 방어에 들어갔는데 언뜻 느끼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물량의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되면 국채금리 굉장히 폭등했을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그때 금리 오히려 내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게 2015년 8월 10일 정도에 미국 국채를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동구간 동안에 그 이후에 이렇게 2년, 5년, 10년, 30년 금리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는 요거를 좀 미국 국채만 10년짜리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 2015년 요 시점 기준 보면 이후에 오히려 금리가 내렸죠. 결론은, 우리가 시장을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되면은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서 금리가 폭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실제로 2015년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엄청난 물량의 미국 국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줄여 이렇게 많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달러, 억 달러 이상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때의 시장 상황을 보면 오히려 금리는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더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현재가 그때하고 여건이 다르죠.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약간은 미국 국채 금리 시장 금리 입장에서는 퍼펙트 스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지금 맞물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뭐 2015년처럼 환경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떤 이미 중국이 보유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또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단기 채권이고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중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던질 수 있겠죠. 던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 중국 국채가 외환시장 개입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중국이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중국 정부가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뭐 드라마틱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줄여버리면은 미국 국채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은 중국이 미국 정부에 대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미국 국채를 들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많이 줄였고 또 일정 부분 미국 국채의 영향력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던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미국 국채를 던졌을 때 과거의 예를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안정화됐었다. 그리고 뭐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이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갖고 있는 게 단기 채권이더라. 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그래서 어쨌건 간에 조금 외환시장 개입할 현재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럴 것 같다는 걸 말씀 좀 드렸고, 자 일본 얘기 좀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최근에 이제 외환이 다시 이제 과거에 직전에 외환시장 개입했을 때만큼 좀 내려왔죠. 보시면은 이게 달러 대비 이엔인데요. 여기 검정색 차트가 일본 중앙은행이 BOJ가 외환시장 개입했던 국면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이렇게 환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초까지 떨어뜨렸죠. 130년까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외환시장 개입할 때가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매도했냐면 63빌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매도를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결국은 이 돌린 게 다시 원대 복귀가 되어버렸죠. 즉 그냥 63조 달러만큼만 써버린 거 되는 거죠. 즉 결론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일본 정부는 중국과 달리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외환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현재 YCC가 그러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엔화의 유동성을 좀 줄여서 강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YCC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일본이
국채를 매수를 통해서 시중 유동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축소를 하고 있고 일본은 유동성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의 어떤 그 기조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즉 일시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엔화를 다시 강세로 돌릴 수 있겠지만은 YCC가 유지되는 한 계속 시중 유동성 펌핑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약세 구도는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국 국채를 YCC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인위적인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좀 더 추세적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를 좀 기대하면서 어떤 엔화가 점진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얘기 좀 길게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본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매도를 통해서 엔화 시장에 대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할 것 같다. 그러나 과거 예를 봐서는 그 중국 시장의 매도가 미국 국채 금리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물량을 매도를 설령 많이 해서 외환시장을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채권 전부 다 상대적 대다수가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이슈가 되는 중장기 채권의 금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장이 화두가 되는 10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의 방향은 우리가 많은 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외환 개입을 통해서 또 미국 국채 매도세에 따른 이런 거가 중요한 키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의 매크로 경제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중국과 일본의 어떤 국채 매도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